성경서 헌법 위에 관례도 다수 권력도 있을 수 없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재청권 침해와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변호사들은 최근 대법관 임명 재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가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라고 판단하며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폭탄의 뜻을 밝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일부 후보자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정사 초유의 사태,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규정하고 일부 후보자에 대한 재청을 반려하거나 재재청을 요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공개적으로 사퇴와 탄핵을 압박하고 전국적인 현수막 개시까지 지시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임명재청 과정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건의 전원합의체 배부 경위까지 추궁하겠다고 한다. 이는 통상적인 정치적인 비판이나 기관 간 의견 충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행정부와 국회 다수당이 자신들의 뜻과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이유로 사법부 수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탄핵과 국회 소환을 동원하여 사법부를 굴복시키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권력 남용이다.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대통령 임명권에 종속된 권한이 아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법관 인선 권한을 대법원장의 재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으로 나누어 배분하였다. 어느 한 국가기관이 대법관 인선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의 재청권도 독립된 헌법상 권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구하거나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제청 절차를 통제할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만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에 후보자를 합의하거나 반드시 대면하여 제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사전 협의나 대면 제청은 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한 관행일 수는 있으나 헌법상 제청권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이 될 수 없다. 헌법 위에 관례가 있을 수 없고 관례가 헌법기관의 독립된 권한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 2. 제청 형식을 이유로 한 관례는 위험한 헌정 선례를 남길 것이다. 청와대가 후보자의 구체적인 자질이나 결격 사유가 아니라 사전 합의 또는 대면 제청의 부재를 이유로 국회의 임명 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거나 제청을 반려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통제하고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이 있다면 헌법이 예정한 국회 동의 절차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심사하고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개 사전 합의를 사실상 필수 절차로 만들고 그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청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이 마련한 공개적 견제 절차를 밀실협의로 대체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 법원 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수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현 정부의 대법원 구성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과 여당은 더욱 엄격하게 권력을 절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행정부에 사실상 예속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사퇴 탄핵 압박과 국회 정인 채택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작동하는 최후의 헌법적 통제 수단이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동원할 수 있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당 지도부는 대법원장을 모욕적으로 호칭하고 구체적인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탄핵 제도를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워 헌법상 재청권의 행사 경위와 구체적 사건이 전원회비체 회부 사유를 추궁하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도 권력 분립의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법 행정과 재판 진행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반복하여 소환한다면 법관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하게 재판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헌정기관의 힘들기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면 상고심적체와 재판 지연이 심화되고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헌법기관이 정치적 감정과 권한 다툼에 매몰되어 대법관 임명 절차를 장기간 표류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 개인이나 법관 집단을 위한 특권이 아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다. 이를 훼손하는 권력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게 된다. 우리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와대는 대법관 재청을 반려하거나 재재청을 요구하려는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재청된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지체 없이 국회에 요청하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모욕적 언사와 사퇴, 탄핵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재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라. 셋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구체적 재판 및 사건 회부 과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넷째, 대법관 인선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밀실협의나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공개적인 국민적 논의와 적법한 헌법, 법률, 개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 권력 분립은 국가기관 사이에 불편한 견제까지 감수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의 결단이다.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사법부를 굴복시키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이 스스로 비판해온 헌정질서 파괴가 될 것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기관을 향한 압박을 즉각 멈추고 헌법의 자리로 돌아오라. 우리 변호사들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모든 합법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26년 8월 25일 헌정 질서와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변호사 모임 1동